여러분, 저축은행이 심상치 않다. 연체율이 점점 급등하고 있다. 이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지요. 2022년입니다. 3분기 저축은행 연체율입니다. 3.0%입니다. 이 수치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수치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출 만기 연장을 했잖아요. 그 바람에 연체율은 2%대로 떨어졌었어요. 사실이요. 2021년 1분기에 3.1%까지 올라갔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2분기에는 2.7%, 그리고 3분기에는 2.8%, 4분기에는 2.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들어서서 연체율이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1분기에는 2.2%입니다. 2분기에도 2.6%입니다. 2.6% 똑같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 3%로 갑자기 올라갑니다. 3분기라는 게 작년에 7월, 8월, 9월이라는 뜻이잖아요. 7월, 8월,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이렇게 연체율이 갑작스럽게 올라갔을까요? 게다가 말입니다. 금액도 장난이 아닙니다. 금액이 2021년 1분기 때는 연체율이 3.1%였지만 금액은 2조 5,61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3분기에는요. 금액이 3조에 3조. 3조 4,344억 원입니다. 굉장히 많죠. 이것이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거 뭐야? 뭐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2분기 대비해 보세요. 2분기에 2조 2조 9,772억 원이었습니다. 이때보다가는요. 아무리 적게 늘어나도 이게 거의 4천억 이상 늘었잖아요. 4천억 이상. 석 달 만에 연체율이 4천억 이상 늘었다는 것은요. 이것은요. 위험을 알리는 신호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3조 4,444억 원이 된다는 것은요. 2016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2016년 이후 최고치. 그러니까 6년 만에 최고치인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전분기 대비 연체율이 0.4포인트가 상승한 숫자도 이거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진짜 불안한데 시장은 지금 여러분 그렇게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출 만기 연장했잖아요. 13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대출 만기를 다 연장을 해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만기 연장만 116조 6천억 원을, 그리고 원금 상환유예는 11조 7천억 원을, 이자 상환유예는 5조 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연체율이 늘어난다는 것은요. 이미 대출 만기 연장한 것도 쌓여 있는 상태인데 그 이후에 경기가 더 안 좋아져서 지금 다시 연체가 쌓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만기 연장에 이미 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체율이 더 늘어나서 더 쌓인다는 것은 여러분 충격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 될 거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작년에 3분기 7, 8, 9월이 3%까지 올라간 것은요. 지금 연체율이 쌓여 있는데 거기다가 위에 더 쌓인다는 이야기. 더 쌓인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저축은행 연체율 진짜 심상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올라간 데는요. 핵심이 이겁니다. PF 대출. 저축은행의 PF 대출은 10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보험사는 44조 6천억 원이고 캐피탈사는 27조 2천억 원,
증권사는요 27조 4천억 원인데 저축은행에서 심상치 않은 지표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저축은행에서. 물론 증권사도 어렵습니다. 예, 증권사도 어렵지만 정부가 쉽게 말하면 PF 안정펀드를 만들어서 도와주고는 있어요. 그러나 저축은행은 지금 더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요. 대출 만기 연장을 했던 금액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순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요. 쉽게 말하면 대손 충당금을 제하고 부실률을 측정한 것을 말하는데 이 비율이 커지면요. 대손 충당금으로도 부족하다.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다. 대손 충당금을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부족할 만큼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뜻인데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전체 저축은행 중에 말입니다. 30%에 달하는 25곳, 25곳에서는요. 전분기 대비해서 순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부실채권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이야기니까 그에 대한 충격파가 저는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심각한 데다 10조 6천억 원이라는 PF 대출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자기 자본 대비 PF 대출 비율을 보면 지금 저축은행은요. 75.9%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대비해서 지금 PF 대출 10조 6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75.9%라는 것은 심각하다는 뜻이지요. PF 대출이 만약에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하면 이게 분양이 제대로 안 돼서 시공사도 시행사도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요. 여지없이 저축은행의 타격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증권사만 하더라도 27조 4천억 원이지만 자기 자본 대비해 보면 35.8%밖에 안 됩니다. 캐피탈사도 39.8%고요. 보험사는 46.3% 조금 높습니다. 은행은 굉장히 낮고요. 30조 8천억 원이라는 숫자는 자기 자본 대비 비율에 보면 10.5%밖에 안 되니까 은행에 대한 걱정은 없지만 저축은행은 75.9%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숫자지요. 실제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숫자입니다. 저는 이것이 결국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요.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주요 투자은행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1.1%입니다. 1.1%라는 숫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숫자예요. 역대로 보면 6번째입니다. 역대로 보면.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우리 경제성장률이 0.8%였거든요. 코로나 위기 때는 마이너스 0.7%고요. 그러면 1.1%라는 숫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분양이 잘 될까요? PF 대출이라는 게 여러분 아파트나 상가나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대출이 쭉쭉 돼 있을 텐데 이게 분양이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성장률 자체가 역대급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분양이 잘 될 리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의 불안감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국에 있는 저축은행 중에 지금 자기 자본 비율을 까먹고 있는 그런 저축은행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는 이 상황이 결국 올해 경제가 좋으면 주택 분양도 쉽게 되고 상가 분양도 쉽게 되고 오피스텔 분양도 쉽게 돼서 저축은행의 위험성이 줄어들겠지만 이게 경기가 노무라 정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6까지 지금 보고 있는 상태라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축은행의 타격은 얼마나 클까요? 저는 이게 결국 말입니다. 3분기도 3%인데 4분기는 더 크겠죠? 4분기는 더 클 겁니다. 아마 연체율이.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 1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 2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올해 상반기에 저축은행의 불안감은 굉장히 클 겁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 2012년에 저축은행 사태를 염려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예, 예금자 보호 한도가 얼마인지를 반드시 봐야 된다. 저축은행에서 이자 많이 준다고 해서 덥석덥석 찾아가는 것은 아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이자 많이 주더라도 저축을 해야 된다. 그 말씀 제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축은행의 상황은 솔직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물론 정부가 정책을 또 잘 펴서 막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 상태, 현 시점으로 본다면 저축은행에 제가 봐서 줄 도사는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이 예금자 보호 한도 반드시 지키시고요. 게다가 5천만 원이 예금자 보호 한도잖아요. 이거 이자까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4,700만 원 정도 넣는 게 좋습니다. 4,700만 원. 왜냐하면요. 이게 뭐 10% 금리를 준다, 예금 금리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요. 이게 저축은행에 부실이 쌓여서 만약에 뱅크런이 일어난다면요. 이게 결국 예금보험공사에서 이걸 지불을 할 텐데 그때 지불할 때 저축은행이 얘기했던 만큼 예금 금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2% 후반, 중반에서 3% 초반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이 아니라 4,700, 800만 원 정도 저는 넣어두는 것이 좋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지표가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표들이 모두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말입니다.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라는 이야기 제가 강조합니다. 지금은요. 온 사방에 지뢰밭이에요. 정부가 정책으로 이 지뢰를 캐가고는 있으나 다 못 캘 수도 있습니다. 다 지뢰를 못 제거하다가 어느 한 곳에서 펑 하고 분명히 터질 수도 있습니다. 채권 위기가 와서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위기에 대한 강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으니까요. 조심 또 조심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